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중 전략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성공하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의 제1의 국가의 목표는 뭐냐면요. 중국 국가의 제1 목표는 뭐냐면 미국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중국이 우뚝 쓰겠다 이겁니다. 이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중국의 내부가 그러니까는 뭐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지는 건데 이것보다도 지금은 국가 이 싱가포르의 그 유엔의 그 의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죠. 키쇼 마부반이라고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거니까 지식인. 이 미국의 대중 전략을 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비합리적인 적대감. 미국이 중국을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거예요. 예?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는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이게 그렇습니다. 패권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이듯이 패권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두 개 국가가 나눠 갖는 패권은 없습니다. 그건 패권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피를 흘려가지고 과거 냉전 시대는 그러니까 소련이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랬듯이 얘로 끝나야 되면 되는 이런. 근데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라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력 확대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 그냥 달러 기준으로 명목 GDP로 보면은 더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한 21조 달러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올라갔으니까. 21조 달러면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적은 규모가 아니야. 근데 구매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2016년부터 역전됐다는 거 아니에요. 역전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을 원래 이 패권을 장악하는 거는요. 영국의 경험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패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요? 패권이 실현됐느냐 안 됐느냐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나라의 그러니까는 산업 경쟁력, 그 나라의 달러, 그 나라의 통화 가치, 그 나라의 그다음에 군사력 이겁니다. 그 나라의 통화 가치하고 그 나라의 군사력은 산업 경쟁력이 결정을 해요. 중국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 19세기와 20세기에 영국의 시대에 미국의 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산업 경쟁력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죽어라 하고 지금 뭐냐면은 제조업의 경쟁력, 그다음에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그러니까는 가장 최고로 만들겠다고 이거 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거를 그러니까 제압하겠다고 지금 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더 빨리 그러니까 산업을 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을 그러니까는 뒤쫓아온다고 해서 중국을 못 쫓아오게 만들고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장기 전략이 아니라 이거죠.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가 더 잘하면 되는 건데 뒤에 온 사람이 그러니까는 못 쫓아오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롱텀 장기 전략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하는 것은 바이든하고만 다른가?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엘리트들은요 기본적으로 사고관과 세계관은 똑같습니다. 미국 패권이 계속 유지되고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주는 힘은 뭐냐? 군사력 달러 미국 시장이라 이겁니다. 이걸 적극 하려고 해가지고 과거 닉슨 시절 때부터 70년대부터 미국 경제가 이제 좀 약해지면서 반복적으로 동원했던 수법이죠. 관세도 닉슨 때 한번 도입했었어요. 그리고 레이건 때는 뭐냐면 달러 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저희 플라자 합의 강요했잖아요. 통화 가치 가라고. 그 당시는 서방 국가들을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컨트롤 했지만은 엔화하고 마르크화라든가 독일의 마르크화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산업 경쟁이 월등한 산업 경쟁력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진 군사력에 기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 진영과 경쟁을 한 겁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자유진영을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체제 속에서 같이 그러니까는 우방국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는 달라진 건 뭐냐면은 지금은 우방국가하고 뭐가 없다 이거예요. 미국이 혼자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달라진 거는요. 그러면서
중국은 그걸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되게 뭡니까? 글로벌 사우스를 그러니까 자기의 이 패거리들을 그냥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산업경제력 강화. 중국은 뭐냐면 미국하고 싸움에서 이기려면 산업경제력 강화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국제사회 속에서 자기네 아군을 더 늘리겠다. 근데 트럼프가 하는 것은 아군을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방을 그러니까 괴롭히면서 자기 혼자 잘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그러니까는 세계 체제에서 이 우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미국이 사실은 지금 무역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대해서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에 대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G20 정상회담이 2010년도에 5차 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서울 정상회담이요. 그때 미국이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경상수지를 GDP 대비 4%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하라고 막 압력을 넣었었어요. 근데 합의가 안 돼 실패했죠. 근데 미국의 경상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이미 거기에 지금 맞춰진 거예요. 중국이 뭐냐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6%에서 10%까지 이렇게까지. 근데 2000 그러니까는 그 11년부터는 2% 안팎으로 쭉 떨어졌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중국에 그러니까는 이 무역을 압박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지식이 볼 때는 너무 비합리적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뭐냐면은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는 어떠느냐? 미국의 경상수지도 그래서 3% 안팎으로 뚝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한 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경상수지 이 적자 규모가 GDP 대비 6%까지 올라가가지고 금융이 터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이제는 3% 안팎에서 줄어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금 미국이 1년에 2번씩 그러니까는 그 환율 보고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상대국 주요 교역국들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경상수지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라 이거예요. 왜? 자기들 3% 이내에서 가기 위해서. 근데 그거 거의 달성됐잖아요. 달성됐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레이셔널이지. 비합리적이지. 예? 거칠 개편하면 깡패죠, 그냥. 예? 이거 봐보세요. 가장 최근 거. 지난해 11월 달에 발표된 환율 보고서입니다. 환율 보고서 보게 되면 중국을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외환시장 개입을 2%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냐면 경상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해라.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150억 달러 이상, 이것도 줄여가지고, 이 가격이 200억 달러였는데, 150억 달러 이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는데, 중국은 하나뿐이 이 빨간색이 위반한 거거든요. 빨간색 수치가. 중국은 이 무역 흑자만, 대미 무역 흑자만 좀 어기고 있는 거야. 근데 2개를 어기는 나라들 많잖아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3개 어겨도, 별로 그게 없다고. 근데 한국은 경상수지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2개가 다 넘어간 거야. 다 넘어. 2개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2개 위반을 하게 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지정한다 그러잖아요. 3개를 위반하게 되면 보복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중국은 한 번도 그러니까는 2개 이상을 위반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도 과거에 그러니까는 이 보복 국가로 선정을 하고 그랬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도 자기 스스로 안 지켜. 예? 그러니까는 마쇼보기니 눈에 보일 때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이셔널 하스틸리티라고 비합리적인 적대감이라 이거죠. 되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냥. 자기들 도전해 오니까는 미국의 무역 적자도 보세요. 최근 2년 동안에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 지금요. 줄어들고 있잖아. 이게 팬데믹 좀 늘었다가요. GDP 대비 더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바이든 때하고 트럼프가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데 지금 바이든이 마지막 물러나기 전에 도입한 게 뭡니까?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NDAA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방 그러니까는 소위 Authorization Act니까는 권한 법이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간하고 중국은 그럴 수 있죠. 어느 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민간하고 그러니까 군사하고 연결되는 것좀 많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도 그러니까 방위 산업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중화공업은 대개가 군사적인 저희 무기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화공업은요. 박정희가 사실 중화공업 육성할 때 예? 사실 그 이 군사력 강화 이것도 관련 해가지고 목표로 했듯이요.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해서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 코에 걸면 코골이인 거야. 웬만한 나라의 중화학공업은요 다 그러니까 군사산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국은 안 그런가? 미국에 그러니까 보잉사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무슨 사실 미국의 공군정하고 관련이 없나요? 어느 나라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뭡니까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군에 그러니까는 군사라고 관련이 없냐고요. 이건 사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민간 기업은 중국의 군사 기업을 군사 저걸 지원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하고 거래하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중국을 어쨌든 간에 제압하기 위해서 이것만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갖다 적용하면 다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냥 싫은 거야. 예? 제가 뭐 이건 친중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예? 중국의 문제는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는 미국이 20세기에 멋지게 그러니까는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했듯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어쨌든 아직도 여전히 좀 앞에 나가고 있잖아.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야. 자기들 도전해 온다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미국의 워싱턴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바이든 유산 중에서 가장 지금 이 트럼프하고 동일한 건 뭐냐.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엘리트들은요,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중국 제압이에요. 중국 제압이야. 여기에 총력전을 지금 강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에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이든 유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뭐로 보냐면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그러니까 이런 국방 수권법을 적용하는 거는 트럼프가 계속 이거는 이제 계승할 겁니다. 계승할 거고 또 하나 계승하는 게 뭐냐?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윤석열 때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후퇴시키는 거 절대 용납 못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그냥 윤석열 때 너무 윤석열이 이쁜 짓을 많이 해줬거든. 일본과 미국한테. 예?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꿈꾸는 게 바로 뭐예요? 아시아의 나토를 만드는 거야. 아시아의 나토. 예? 중국을 어쨌든 제압하기 위해서요. 예? 여기서. 자, 이게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무역 축소 압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그 차지하는 수입액의 비중이요. 어느 정도면 13.4%입니다. IMF 자료입니다. 13.4%요. 중국이 여러분 중국 세계 수입에서 1등 국가가 미국인데 13.4% 차지한다고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그러니까 13.4%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차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10.7%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인데 10.7%. 그럼 중국 시장 무시할 수 있어요? 중국 시장도 만만치 않은 거야. 네?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만 죽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 무역 적자의 딱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딱 3분의 1을 차지해요. 미국이 전체 무역 적자 3분의 1을 중국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이걸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중국은 반면에 이게 서로 통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무역 적자에서 한 28%, 30%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거죠. 28% 정도니까. 예? 이게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한 1.2%뿐이 안 돼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무역자가 차지하는 게 전체 이 저기 저 그 이 뭡니까 전 그 유로존 전체 그 GDP에 대비 1.2%도 안 됩니다. 예? 그게 작은 거야. 근데 지금 유럽도 트럼프는 그냥 그러니까 막 저기 이제 안면 욕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전체 미국 무역 적재 한 6.2%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게 저기 저기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약 1년 동안 543억 달러 썼는데 이게 1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입니다. 12월 달까지 아직 IMF계 집권이 미국계 집계가 안 돼서 그래서 1년을 했는데 전체 무역 흑자는 500억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무역 흑자를 줄이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트럼프의 이 무역 압박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금 나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뭐 대충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니까는 저는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엘리트들이 마지막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을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는데도 중국이 이 굴복이 안 되죠. 안 되어질 때 마지막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카드를 다 이렇게 우리가 검토했을 때 나오는 건 이란에 대한 제재 있잖아요. 이란이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국가 제재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잖아요. 러시아, 그다음에 뭐 이란, 북한,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세게 가는 나라 중에 나라들이 이제 북한,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이란 이렇잖아요. 예? 근데 이란 제재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중국을 제재한다고 할 때, 이거를 일부에서는 이런 검토도 했었는가 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예?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 아니 저기 뭡니까? 아니,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되는데 중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12.4%뿐이 안 돼요. 12%뿐이. 그러니까 타격은 어느 정도 입힐 수 있겠지만은 미국도 타격을 입죠. 예? 중국과 미국의 거래를 완전히 끌어버리게 되면은 이란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타격을 입죠. 피를 막 상당히 흘리죠. 근데 중국이 약간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예? 이 비중을 볼 때는. 그 다음에 미국이 강국에 있는 힘이 뭡니까? 미국 시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먹고 싶으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 비중이 수입 저걸 비중으로 됩니다. 13.4%인데 중국이 10.7%예요. 한 11% 되는 거죠. 근데 홍콩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 시장 포기할 수 있냐고.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요. 영국, 독일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예? 유럽은 과거보다 더 많이 이게 병들고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툭하면 그러니까 하다가도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꼬리치고 하는 이유가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아쉬워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편이 G6잖아요. 소위 말하는 G6요. G7 중에서 미국 뺀 게 G6니까는. 근데 중국이 같이 이제 편을 가는 게 브릭스잖아요. 예? 그럼 이제 G6하고 브릭스에서 중국을 뺏는 거하고 이제 수입 비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보게 되면 G6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한 19.9%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브릭스는 인구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인구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뭐 9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겁니다. 우위에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이쪽도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잖아. 작지 않은 규모인 거야. 문제는 이거를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히 제압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라 이거죠. 타격은 입힐 수 있어도 그 대신 뭐냐면 자기도 일정한 피는 흘릴 각오를 해야 된다. 예?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야 이게 이런 방식이요.